자, 이번 시간에는 상생임대주택 특례 7번째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을 봤더니 20년 6월에 A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셨네요. 전 소유주가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없었다라는 거죠.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자가 거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셨는데 20년 7월에 매수인이 잔금 청산하기 전에 새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 기간은 취득일 이후에 개시되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매도인하고 작성된 게 아니고 매수인이 새 임차인을 맞춘 이런 상황이신 거죠. 이런 상황에서 20년 9월에 A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계가 개시가 됐고요. 임대 기간은 2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2년 9월에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이 됐습니다. 자,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냐면 주택 취득 전에 임대차 계약을, 즉 잔금 청산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건 맞는데 이 전 소유주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고 새로운 소유자가 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리고 이 임대 기간이 실제 임대차 계약의 실행이 된 것도 주택 취득한 이후에 실행이 됐다. 이런 경우라면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해 주느냐라는 부분을 문의하고 계시는데요. 결론적으로 마찬가지로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되냐면 소득세법 시행령, 지금 상생임대주택 관련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155조의 3인데요. 155조의 3 상생임대주택 특례 관련된 그 1항에서 직전 임대차 주택의 요건 중에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체결을 해라라는 요건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주택의 취득 시기는 체결하는 게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이고 그리고 소유자도 새로운 소유자고 했다 이런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 계약 체결 자체가 취득일 이후에 체결을 해야 한다라는 요건이 있기 때문인데요. 주택의 취득 시기는 잔금 청산일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에 빠른 날이죠. 그러니까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을 받으려면 이 매매계약 단계에서 지금 새로운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취득을 한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고 그리고 임대보증금도 수령하시고 실제로 임대를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내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임차인을 맞춰놓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은 취득일 이후에 체결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임대 개시도 취득일 이후부터 개시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임대보증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수령도 취득일 이후에 수령하셔야지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거와는 좀 다른 상황이긴 한데 전 소유주와 임차인이 될 사람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한 거죠.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 해당 주택 잔금일에 임대차 계약상의 임대인의 명의를 이렇게 새로운 소유주 명의로 바꿔서 다시 임대차 계약을 작성했다.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을 했다. 이런 경우에도 사실상 승계된 임대차 계약으로 봐서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승계된 부분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드린 사례 관련해서 정리를 하자면 주택의 취득 시기는 잔금 청산일과 이전 등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접수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에 빠른 날이죠. 그래서 매매 계약 단계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 취득일이 지나서 취득한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보증금을 수령하고 실제로 임대도 진행을 하셔라 라는 말씀이고요. 전 소유자하고 임차인이 될 사람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 잔금 청산하는 날에 이 새로운 소유주하고 이 명의를 바꿔가지고 다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으면 이거는 승계된 게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사실상 승계된 거죠.
사실상 승계된 이런 경우에도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부분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례의 경우에 지금 만약에 이 상황에서 A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를 개시한 이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셨고 A주택 취득 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임대보증금도 수령을 하시고 임대가 개시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직전 임대차 계약이 되겠죠. 물론 1년 6개월 이상 임대를 해야 합니다. 지금 근데 22년, 즉 2년이 지나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때 취득한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 뭐 보증금도 수령하고 임대를 개시했다라고 한다면 이 계약 자체가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2년 9월에 체결하는 이거는 상생 임대차 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상생 임대차 계약의 요건만 충족을 하면 요건을 충족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 동일한 조건으로 이제 갱신이 된 상황이시잖아요. 그러면 임대료 5% 이상 인상하면 안 되라는 부분, 그 부분 충족을 하고 있고 의무 임대 기간이 2년이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2년 충족하고 있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24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22년 9월에 하셨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그 기간도 체결 기간도 충족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임대 개시도 물론 22년 9월부터 임대가 개시가 됐으니까 그 부분도 충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이 A주택을 양도를 하셨다라면 상생 임대주택 특례를 받아서 거주 없이도 거주하지 않았어도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셨는데 지금 이분은 잔금 청산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보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22년 9월에 체결한 이 부분부터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보겠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22년 9월에 직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면 이분 같은 경우 2년이면 24년 9월 이후가 되겠네요. 그때 24년 9월 이후에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시고 그 요건을 충족을 하신다면 비과세가 될 텐데요. 만약에 이분은 다행히 24년 12월 이전에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상황이 되셔서 다행인데 만약에 이 기간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이 기간이 23년 9월이었다라든가 이런 상황이 되면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그 기간을 맞추지 못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일 전후 불과 2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가지고 반드시 직전 임대차 내가 이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거주 요건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을 하면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하셔야지 비과세가 되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을 하면서 내가 거주할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시라면 상생 임대주택 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텐데 이랬을 경우에 취득일이 언제인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취득일에 대한 판단을 잘 하시고 임대차 계약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임대차 계약 체결,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